총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잘 친하게 지내 청년들과 함께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항상 같이 오세요. 본인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이렇게 막 모시고 있어요. 24년도에 청년의 삶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는 응답에 일자리 정책이 33.5%입니다. 근데 주거 정책이 45.7%, 청년 정책 공모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2025년에 상위 4개의 정책 제안 중에 3개가 주거 정책 개선 제안입니다.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오늘은 그것이 주제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직접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 볼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년 주거 정책의 전반을 살펴보던 중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자는 약 49만 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은 약 16만 4천여 명으로 실지원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의 소득 요건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월 소득 143만 원 이하, 즉 주 5일간 하루에 8시간씩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탈락률을 방치하는 것은 사업의 시행 이유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서 실지원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예산 사업 구조가 짜지다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자산 요건들이 좀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제 수혜 인원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결론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오창석 이사장님 재단에 왔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저도 그 10년 전, 12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월세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가정역이라고 이제 중랑구에 있는데 3분짜리 역세권에서 살았어요. 300에 23만 원. 근데 23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컨테이너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가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주거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몇몇 곳은 단속을 피해서 에어컨을 동시에 쓰는 방도 있고 전입 신고가 안 되게 하는 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결국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원가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에 매우 동의하나 원가구가 저희 노동소득이나 자산소득을 형성해 주진 않기 때문에 원가구가 좀 무관하게 조금 청년들의 월세를 좀 대폭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년들의 복잡한 주거 정책을 몰라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AI 기반 청년 주거 자산 진단 및 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모바일 또는 웹으로 소득, 직업, 보증금 가능 범위 등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가장 적합한 정책과 실제 매물 정보까지 맞춤형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주거 지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청년 주거 정책 지능형 매칭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정책 사각지대도 줄이고 상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거 상담사는 AI가 1차적으로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업무에 집중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빨리빨리 좀 그 개량을 해서 눈높이에 좀 맞춰 나가겠다. 그렇게 좀 노력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특별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은지 님 같은 분들 아주 현실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는 거를 청년들이 와서 실제로 부딪혀서 만든 불편함을 아는 분들을 검증하고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좀 많이 참여해보면 좋겠다.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잘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육부가 지난 2025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7.8%에 불과합니다. 양적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적 개선 측면에서의 기숙사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실제로 저는 기숙사 자치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며 기숙사가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생활 경험에 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확충이 곧바로 임대업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임대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자체라든가 타부처하고 협업해서 또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의 어떤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 행복주택에서 첫째를 낳고 투룸 행복주택에서 둘째를 낳고 쓰리룸 장기전세주택에서 셋째를 낳고 키우고 있는 이윤이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34세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39세입니다. 금융정책과 공급정책의 나이 기준이 달라서 이게 연계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 지금 국토부만 34세인데 39세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국토부 주택도시과 기금으로 하고 있는 2%대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 좋은 대출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 은행 창구에서는 기피하는 상품입니다. 여기 예산 문제도 있고 기금 고갈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건 어려우니까 좀 국토부에서 표창이나 포상이나 은행과 직원에게 뭔가 해주면은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관 표창이라든지 가능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없도록 저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자가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 혹은 월세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사기를 당해도 큰 고통이겠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은 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주거 SOS 정책을 제안했고요. 첫 번째, 청년들은 계약 전 법률 자문 비용을 지원받아서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좀 제안드렸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내용에 계약서를 작성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제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로 정정하고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청년에게는 최대 6개월간 임시거주 쉐어하우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쉐어하우스가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좀 현실화되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좀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피해 지원을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예방이 이제 계속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예비 임차인에게 중개사가 상주를 해가지고 권리관계 분석이라든지 계약서 주의사항 안내라든지 이런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을 주된 만남의 장소와 주된 만남의 대상을 청년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공동체 내부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각 부처에 청년들이 관련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과 일상적인 간담회나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과 피드백이 되는 구조들이 좀 잘 장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AI 이 시스템을 잘 장착하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의 제일 좀 제가 강조점을 둬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년재단이고요. 앞으로 오늘의 같은 이런 어떤 1, 2, 3 대화의 형식을 조금 더 현장으로 저희들이 가서 청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항상 같이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같이 가고 추가된 인원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청년 정책에 대한 자문단으로 자동 저희가 우리 본인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막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주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삼둥이 아빠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